투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테스팅 해봤다, 그쵸?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목표를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축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요즘은 그때 우리 7위 법칙 관련해서 저축보다는 투자에 대한 부분도 시대가 넘어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금융상품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과 그 다음에 증권에서 취급하는 투자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저축상품은 아껴가지고 모으는 거, 그래서 단기간 써야 될 자금으로 적합하고요. 그리고 투자상품은 그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용 방식인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잘 선택된 가능성이면 나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은행 상품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행 자금을 만들려고 해요. 친구들끼리 놀러를 가는데 나 2년 안에 4명이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얼마씩 모으면 될까? 궁금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축에 의한 은행의 금리를 적용시켜서 모아야 될 자금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자, 네이버를 켜보세요. 거기 보면 이자 계산기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이자 계산기에는 여기 보시면 적금과 예금이 있다, 그렇죠? 적금과 예금의 차이점 아시죠?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예금은 내 자금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을 딱 넣고 1년 뒤에 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요런 형태를 예금. 적금은 나 목돈 큰 돈 없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넣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저축의 시대가 아닌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다. 왜? 7일 법칙.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투자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변액 있고요, 펀드 있고요, 주식 있고요, 해외 주식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형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자형 상품은 아까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어떨 때? 가능성이 확실했을 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어디보다? 저축보다는.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거 어떻게 된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잘 알아셔야 되는 거죠.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 보고 잘 알아보고 잘 했는데도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거는 시장 상황의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한날은 애플하고 손을 잡는다 라고 했을 때 가격이 쭉 올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흐지부지 되고 계약이 안 되었을 적에는 가격이 내려갔죠. 자, 나는 회사의 가능성, 그래, 현대자동차 애플과 잡으면 괜찮을 거야 딱 들어갔는데, 고점에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어떨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저금리 시대였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2003년도부터 2021년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우상향,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 중간에 잠시 떨어지는 게 있었죠. 요게 아까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변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해외의 어떤 이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지는 그 길이를 딱 봤을 때요. 1년 이내에 계속 떨어짐이 있었던 경우가 또 있지만 한 3년이 딱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3년을 넘지는 않아요. 제가 2007년도부터 펀드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2007년도에 진짜 중국 펀드가 엄청 대세였어요. 들어가면 좀 있으면 100%가 되고, 뭐 100% 돼서 한 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주식 중국만 딱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어 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가 좀 지난 중반쯤 해가지고 갑자기 서프라임 모기준으로 인해서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2008년 하반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회복되는 시기가 2009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는 2007년도에 펀드를 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너무 큰 위험이었죠. 네. 그런데 잘 극복해서 이렇게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경험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투자를 위험하다, 어렵다 하는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위험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위험, 하나는 가짜 위험, 변동성이라고 하죠. 자,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 회사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이 회사가 빵 없어지는 건 위험이고요. 변동성은 이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매 시간 변화되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현대자동차처럼 왔다 갔다 하루에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그 가치가 점점 오르는 회사다 라고 했을 때 이 변동성은 내가 저가의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을 잘하시고 투자 상품을 잘하시는 분들은 막 위험할 때 있잖아요. 위험할 때를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호황일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전 이런저런 분들의 투자에서 성공하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주신 분들의 책을 조금 많이 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조금 그 문맥별로 이 부분은 우리 고객님들, 저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해라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문구에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내가 잠잘 때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나 다른 취미생활을 할 때도 돈이 내 자산이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마인드겠죠. 그리고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번에도 투자에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제가 이제 안내를 할 건데요. 교육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함께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의 주식은 흔들림이 없이 보유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아까 위험과 뭐였죠? 변동성. 주식의 흔들림은 뭐다?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혁신기업,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기업이라고 하면 그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판매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라는 거죠. 그것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얻은 수입의 10%는 무조건 떼서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재무설계를 하는 고객들 중에 20대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적용시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은 배워야 됩니다. 투자에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엄청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배우라는 건 아니고요. 저만의 투자,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투자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안 되어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경제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정재무설계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이제 교육 아카데미, 어린이 재무 아카데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제교육,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다가 심어주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아까 전에 변액이나 펀드나 주식이나 혹은 해외 주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가능성을 모른다면 전문가한테 그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는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한지역이겠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주식을 여러 가지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진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내가 관심사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의 원칙서를 작성하는, 특히 자산운용사,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하죠. 펀드나 변액의 투자 원칙서, 특히 펀드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봬요.